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나. 마이크가 안 보여갖고, 예. 국장님. 사실 우리 송건엽 국장님하고는 인연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저하고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협조하면서 이 많은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보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짧은 시기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제가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과 기꺼이 맡아주신 김종용 과장님, 또 이성영 계장님, 김성수 계장님, 김은희 계장님, 또 우리 그 정신보건 쪽에 우리 이은경 씨가 저하고 새벽 2시까지 조례 다듬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노인 인구에 대해서 기초연금 이외에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 이렇게 쭉 보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기초연금도 중요하고 노인 인구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노인 인구 중에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은 도대체 어떻게 배려되고 지원되고 있나 이걸 제가 좀 봤습니다. 말하자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 노인 지원 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봤거든요. 우리 그 성인지 결산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 사업 중에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꼭 보셔야 되고요. 복지 수혜자 중에는 남녀 비율에 따라서 그 정책의 어떤 그 정책 시행의 그 정확성을 읽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안 보셨으면 반드시 보시고 그걸 보셔야 곧 있을 2차 추경, 하반기 추경, 그리고 또 2차 추경이 아니고 하반기의 추경, 그리고 또 15년도 예산 작성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일단 제가 조금 모델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우리 부산시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6만 7천 명이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거노인 지원 사업. 말하자면 설명절 때, 설 추석 명절 때 그 용돈 5만 원씩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게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노인 돌봄 그 서비스, 노인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정책 모집단인데 그 숫자가 46만 7천 명 이상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수혜 대상자가 보면은 기초생활 수급자 내지는 이제 독거, 빈곤층에 해당되는 독거 노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46만 7천 명 중에 남녀 성비를 보면 되게 여성이 조금 많고 남성이 조금 많고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거의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수혜 대상자가 2만 7천 명이었는데 여성이 국장님 여성이 82.7%고요. 남성이 17.3%에 불과합니다. 예. 2만 7천 명 중에 여성이 2만 2천 명이 넘고 남성은 4천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물론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 내지는 독거노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 노인이 많이 빈곤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여성 노인의 빈곤은 우리 그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성평등 지수를 보면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가 남성보다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82점 몇 프로 하고 17점 몇 프로 하고 이 정도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2만 7천 명 수혜 대상자를 발굴을 해내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남녀 성비 그러니까 단순히 성비가 아니라 정말 그 수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 대상자 발굴을 하는 데서 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를 제가 쭉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 동주민센터에 올라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개 통반장을 통해서 발굴을 해내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발굴해내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미처 통반장이 발굴하지 못한 노인들은 여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숫자가 남성들이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 예. 수치상 작으니까요. 그렇죠. 아니 수치상 그렇죠. 아무리 그렇지만은 남녀 노인 인구 비율이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이 좀 더 빈곤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80몇 대 17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의 빈곤한 남성의 또는 독거 남성의 남성 노인의 그 어떤 발굴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정책 포커스 집단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똑같이 46만 7천 명이 그 정책 모집단이고 여기에 대상은 11,0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정책 수혜 대상자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성이 80%가 넘고 남성이 10몇 %밖에 안 되거든요. 예. 물론 이것도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뭐 그 차상위 빈곤 계층입니다. 예. 여기서 어떤 문제가 사실 발생하느냐 하면요. 또 이렇게 통반장을 통해서 발굴하는 과정 중에 왜 남성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보면 어떤 그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남성은 여성보다 많이 좀 취약합니다. 여성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 이웃들하고 수다도 떨기도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성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죠. 남성 노인들은 대개가 집에 혼자 있거나, 이러다가 보니까 그 남성 노인의 어려운 사정을 바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느냐 하면요. 우리 그 고독사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 고독사가 보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발견되는 고독사를 보면 대부분이 남성 노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런 데서 소외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혼자 있다가 고독사를 하게 되고 그러고 우리가 흔히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이미 5, 6개월 지났더라 뭐 이런 거. 이 대부분이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진작 이 문제에 제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마 노인 자살에 있어서도 남성 노인 자살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제가 좀 알아봤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취약계층이 필요한 부분, 물론 사회 전반적인 일반적인 복지를 우리가 복지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취약계층의 복지를 이야기하다가 보면 사실은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더 필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이고 그리고 그 노인 중에서도 가난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어쩌면 그 속에서도 남성 노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풀어가는 논리에 논리적으로라도 공감을 하십니까? 예.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또 네. 집중적인 취약층 중에 우리 독거 노인 중에 남성 부분이 저도 네. 82대 18까지 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리라는 거는 네. 죄송합니다. 수치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맞춤형 복지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서 지원한다라는 것. 조금 전에 제가 기초연금 때도 그 맞춤형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복지가 발전하는 복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전체에 어떤 병이 있나, 몸 전체가 어떻게 불편한가라는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정말 손톱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가 끼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아주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4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복지건강국과 함께 하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복지 정책도 시행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또 민원인도 살피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단순히 노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직무 업무의 방향을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네.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더 취약한 우리 그 남성 그 노인. 예, 노인 그 중에서 네. 또 사실 그 노인 자살 비율이 일반 평균 자살률의 2배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 자살률이 가장 많고 또 이 노인 돌봄 지원의 대상 숫자도 뭐 여성에 네. 비해 가지고 8대2 정도로 아주 네. 적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네. 맞춤형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이 저는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노인은 말씀드렸지만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이슈화되는 장애인들만 볼 게 아닙니다. 예. 잊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정신장애가 바로 그 분야이거든요. 예, 그 분야도 반드시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청각장애인 부부가 가스가 터지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가스 폭발로 불이 났는데 그대로 타 죽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가스가 폭발하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분들이 그분입니다. 예. 그래서 장애 유형에 있어서도 청각장애 그리고 또 이 사회에서 정말 그 사람들 말이라면 그야말로 들어주지 않는 정신장애도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정신보건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민 50인 토론회가 원탁 토론회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 유형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이 바로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동감하시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금 우리 13년도에 아주 엄청난 우리 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5개월 동안 사회복지 공무원이 몇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는 있는데 제가 일단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무 분석을 하자. 그래서 인력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고 업무 분장도 합리적으로 하자. 직무 분석을 해봤거든요. 지난 13년 12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직무 분석을 했는데요. 혹시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다른 거 다 두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이 실제 하루 근무 시간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상당한 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수치를 제가 아직 기억 못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상당한 예. 상당한 시간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그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그렇죠? 복지직 공무원,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하루 근무 시간이 11시간, 11.6시간이었습니다. 11.6시간.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빼면요. 저녁 먹고까지 합치면요. 하루에 14시간을 직장에 나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실제 근무 시간이고요. 필요 소요 시간, 업무를 하는데 주어진 업무를 하는데 필요 소요 시간을 계산을 했거든요. 심지어 집에 들고 가서도 한다 합니다. 그래서 필요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12.3시간.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 몇 년까지인가요? 우리 2000 몇 년까지죠? 제가 지금 그 연도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516명을 그 인력 확충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4년까지인가요? 2014년까지인가요? 예, 올해까지. 그렇죠? 예. 근데 이 516명 인력 확충이 끝나도 필요 소요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185명의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예. 실제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필요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185명의 인력이 516명이 인력 확충이 된다 해도 필요하답니다. 이거 한꺼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의 복지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조금 전에 강조드린 대로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수장으로 계시는 우리 복지건강국 내지는
복지건강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지직으로 다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복지직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살피시는 거는 국장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선에서 인력 확충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장으로서 있잖아요.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 시의 최고 이 인력이나 조직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을 가지신 분한테 이건 적극 건의도 하시고 추장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안 되면 투쟁을 해서라도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우리 시의 복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요. 또 우리가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을 살피라는 제 요구도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원님 말씀하신 우리 사회복지 공직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2달 전에 정부에서 추가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6,000명을 더 4년 기간으로 해서 정원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에는 어느 정도 또 되나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 배정이 되는지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일단 올해 복지부에서는 결정해가지고 아마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아마 추가로 정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랑 지자체에서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근무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운 점, 이게 민원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장애인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도 해주시고 잘 살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복지 중에 정말 이제 복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복지를 상품화해서 이제는 정말 생산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뭡니까? 사회투자 제목이 뭐지? 사회투자 사업.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죠.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들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제 복지도 구매 대상이 되고 복지도 상품화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일방향적으로 그냥 이렇게 무상 지원되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실 가슴이 짠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었더니 그 담당자가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몇 년 동안 굉장히 외로웠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자기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야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공무원 혼자가 열심히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사업 지원단도 있고 또 복지개발원에서도 이 업무를 지금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협조를 했겠지만 이 사업이 지난 연초인가에 우리 큰 상을 받았죠. 담당자 왔습니까? 왔습니까? 대상? 전국 대상을 받은 거로. 받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국장님 인식을 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담당자도 격려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취약계층, 장애인에서부터 우리 노인, 또 우리 복지 공직자까지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열성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야말로 순수한 시민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 복지건강국에 건강하고 즐거운 민원을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